진도 찌끔 나갔던 것 같아 지난 시간에. 그지? 더 개념 블랙라벨은 숙제가 없었나? 네. 그지? 개꿀. 필수 유형 안 봤고요. 오늘 등비급수를 쭉 나갈 생각이야. 그때 설명은 좀 했는데 필수 유형만 좀 보면 돼서. 일단은 오늘 숙제 체크하고 피드백 테스트 먼저 볼 겁니다. 네? 뭐요? 네? 뭐 불만 있어요? 네. 물도 있는데요? 하하하. 하하하. 쌤비 잘 풀었어? 숙제 안 한 친구. 왜? 엎드려 뻗치세요. 앉아. 왜 안 왔어? 저도 한 번도 못했어요. 응?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기 싫어서. 조금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건 아니었고 응.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이 겹쳐서 여러 가지 사정? 그냥 오늘 끝나고 배드민턴을 쳐요. 그래도 뭐 사연이가 그 상습적으로 안 해오는 그런 친구는 아니니까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채워서 가지고 와야 돼? 아저씨? 또 못한 친구 있나요? 한 문제. 어? 아니 그 너 똥 싸고 똥 안 닦아? 마무리를 하란 말이야 끝까지. 도대체 왜 한두 번째 빼먹고 오면은 나 기분이 찝찝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같아요. 똥 싸고 똥 안 닦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과정 문제 저도 어려워서 못 풀긴 했는데. 못 푸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못 푸는 것도 그냥 딱 봤을 때 어려워 보인다 안 풀어야지 하고 별표하고 가져오시면 저랑 제 풀을 봐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깊게 고민해서 가져와야 돼. 아가씨 수업 시간이에요. 응? 뭐 하십니까? 책 펴야지. 쌤비 펼칩니다. 22페이지. 교대급수 유형 3번 따로 풀어오자 그랬어? 시험이 왜 안 오지? 몰라요. 시험이 왜 안 올까? 버스가 거의 늦. 22페이지 유형 3번 따로 풀었냐 얘들아? 어우씨 천둥이 막 치네. 세연아 잘 풀었어? 잘 풀었어 못 풀었어? 쌤, 저 응? 이거 숙제했어 안 했어? 이거 두 문제 숙제했어? 쌤 이거 못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꼼꼼히 좀 체크하라고. 쌤 유영삼 안 돼 있대요. 서 나도 안 돼 있었는데. 야 그리고 하원이가 봉사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숙제를 찍어서 올려주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 어? 아니에요?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받잖아요. 그 대가. 안 받았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직업이죠 직업. 직업 아니야. 그거는 호의입니다. 호의. 호의가 계속되면 원래 권리인 줄 알거든. 세인이 같은 애들이. 응? 고마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지? 잊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아니 근데 소원 쌤도 일 보고 왜 숙제 안 올리냐 하셨어. 맞아요. 소쌤한테 안 그러면 저한테만 그래요. 22페이지 교대급수 유형 3번. 얘들아, 10번, 11번, 12번 잘 풀었어? 특히 12번 같은 거 잘 풀어야 돼. 좀 어려웠어요. 이 프레임 풀었는데 12번 같은 거. 교대급수가 뭐였어? A1에서 출발해서 뭐 A에서 그냥 출발했다라고 할까? 어떤 값 A에서 출발해서 B1 빼기 B2 더하기 B1이지. B1 더하기 B2 빼기 B2 더하기 B3 빼기 B3 이런 식으로 BN이라는 수열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교대로 등장하는 수열이다 라고 했고 내가 이 BN 이란 녀석을 편의상 우리끼리 그냥 교대 일반항이다 라고 부르자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12번은 지금 뭐 물어보고 있냐면 교대급수 수렴 조건 물어보고 있냐? 맞아 아니야? 이런 형태로 생겨먹은 어서 오세요. 일찍 다닙시다. 뭐? 알았어 일단 앉아. 빨리 앉아서 책 펴. 이렇게 생겨먹은 교대급수가 수렴을 하시려면 이 교대 일방 어딜 향해 가야 된다 그랬어? 야 기억하냐? 얘 어딜 향해 가야 된다고? 이 풀막 교대로 등장하는 녀석이 어딜 향해 가야만 얘가 수렴할 수 있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니에요? 0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이 녀석이 지금 홀수 번째까지 한만 짝수 번째까지 홀수 번째 먼저 할까? 홀수 번째까지 한만 계산하면 항상 저 맨 앞에 더해져 있는 숫자 A만 나오더라 라는 거 말씀드렸어? 그지? 근데 짝수 번째까지만 하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소거가 되시면서 맨 마지막에 더하기 BN 얘만 남아있는 구조 나타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n을 무한히 보냈을 때 얘네 둘이 짝수 번째 홀수 번째 합이 일치해야만 수렴하는 거니까 요 녀석이 어딜 향해 가야만? 0을 향해 가야만 수렴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였어.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 12번 문제 같은 건 난이도 상이 아닙니다.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어딜 향해 수렴하는 녀석만 찾아주면 돼. 0을 향해 수렴하는 녀석만 찾아주면 돼.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야? 그럼 기억보기 어딜 향해 수렴해? 기억보기 0을 향해 수렴하니까 기억 정답이야? 그지? 니은보기 어딜 향해 갑니까? 루트 빼기 루트니까 뭐 해봐야 돼? 유리화 해봐야 돼? 그럼 루트 빼기 루트인데 유리화 시키면 루트에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루트에 n제곱 마이너스 n 분의 뭐 나오냐? 얘에서 얘 빼면 2n 나옵니까? 아니지. 2n 나와? 2n 나오면 1 더하기 1분의 2니까 얼마로 수렴해?
1로 수렴하시니까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교대급수가? 발산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 0을 향해 가야만 해. 0을 향해. 이해가냐? 디귿은 어때? 어딜 향해 갑니까? n을 무한히 키우면 디귿 로그 1을 향해 가니까 로그 1이 얼마야? 0이잖아요. 그지? 0을 향해 가고 있어서 교대급수를 수렴하려 만드는 녀석은 기억 디귿이다 라는 거 맞지? 됩니까? 잘 풀었어? 그렇게? 어? 보자마자 찍어야 되는 조건이야 얘들아? 이해했지? 응? 응? 이해했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 질문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만 보면 탈탈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래요. 어? 시험만 보면 모르겠어요 이래버리면 내가 진짜 막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 이거 모르겠어요. 엎드려 뻗으세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리고 얘 내가 너네 지난번에 수업 끝나고 카톡 보낸 거 봤어? 카톡 보낸 거 봤어? 아 너한테는 못 보냈구나. 그때 요거 명제 봤잖아. 얘네 둘이 맞아요. 수렴할 때 얘네들이 곱한 거 급수가 수렴하냐 이게 거짓인데 결론은 거짓인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물어보기 조금 힘든 보기를 제가 좀 생각 없이 그냥 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느낌의 그 참거진 문항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려면 그때 말했던 것처럼 얘가 알파로 가고 얘가 베타로 갔을 때 얘가 알파 베타로 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거짓인 거 니들이 느낄 수 있지. 뭐 발레로 들 수 있는 건 그냥 등비수열 아무거나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이런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 이런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이 명제를 판단하는 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열심히 발레를 써가지고 보내드렸어. 발레가 좀 억지스럽긴 한데 an을 루트 n의 마이너스 1에 n제곱 bn도 똑같은 수열 루트 n의 마이너스 1제곱 1의 n제곱 요거 두 개로 잡아주시면 얘네들 급수 각각은 수렴하거든? 얘네들이 일종의 교대급수야. 교대급수인데 교대 일반항이 0을 향해 가면서 요거 직접 니들이 계산해보면 큰큰 작작해서 마지막에 무한대분의 1이 날아가시면서 수렴하는 형태 나올 겁니다. 직접 합을 계산해 부분합의 극한값 계산해보면 알겠나? 교대급수긴 한데 그 중에서 큰큰 작작 되는 형태라고. 근데 얘네들이 곱하면은 n분의 1이 되시면서 얘는 발산이지 급수. 맞아 아니야? 제가 좀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깔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인 것 같아. 그나마. 알았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힘든 내용이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상황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개념 배우는 단계이기도 하고 특히 여기 급수 파트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좀 한정적이라서 좀 물어보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여기 지금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만 잘 해결되면 크게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 알겠나? 일단 넘어갈게요. 유형 3번 교대급수 따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24페이지까지는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던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야? 25페이지 합답형 문제 참거진 안 되시는 문제 있을까? 저 여기 응? 다 틀렸는데 다 틀렸다고? 그때 26번은 같이 풀고 넘어갔지? 26번 말고 27. 그러니까 27번에 보기 3번을 한번 보고 가고 싶은데 보기 3번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뭘 물어보고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2n-1 더하기 a 2n 얘도 수렴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요거 일단 참이거든? 그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얘는 일단 참이야. 근데 얘가 지금 수렴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기본기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보면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말은 an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수열 걔가 sn인지 합 맞아? 얘를 부분합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수열의 합도 수열이라 그랬어? 맞아 아니야? 즉 부분합의 극한값 얘를 무한히 보냈을 때의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지.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말은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이거랑 같은 말이야.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말이랑 부분합의 극한값이 수렴한다 라는 말이 같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얘가 시그마 표현인데 여긴 홀수 번째 여긴 짝수 번째잖아. 그럼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얘가 머릿속에서 펼쳐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일단 한번 써봐. 쭈르륵 한번 얘를 다시 펼쳐서 써볼게. 그럼 A1 더하기 A2에 괄호가 묶여있고 더하기 A3 더하기 A4에 또 괄호가 묶여있고 또 A5 더하기 A6에 또 괄호가 묶여있는 이런 수열이잖아. 그지? 그냥 AN을 1행부터 쭈르륵 더한 거랑 차이점이 있는 거야 얘들아. 괄호가 붙어있는 거랑 안 붙어있는 거랑 차이점 있다 그랬지? 맞아 아니야? 중간에 이렇게 끊겨서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반드시 AN을 몇 번째까지 더하는 거야? 짝수 번째까지만 더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AN을 반드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까지만 더하는 거라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부분합이 뭐가 나오냐면 SN이 아니라 S에 2N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그럼 결국 이 급수를 보겠다는 건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냈을 때 S, 2n이 수렴하는지를 보는 거야. 되십니까? 즉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좀 요약을 해보면 SN이라는 수열이 알파로 수렴할 때 S, 2n이라는 녀석이 수렴하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열의 합도 수열이라 그랬어. SN이 수렴하면 SEN도 수렴해야 해. 한 발짝 앞선 수열의 극한 할 때 다뤘던 내용 맞아? 그래 안 그래? SN의 목적지가 알파로 결정돼 있으면 짝수 번째의 목적지도 어딜 향해 가? 알파로 가더라 라는 거 맞아? 이거 역은 성립하냐 안 하냐? 성립하지 않지? SEN이 수렴한다 그래서 SN이 수렴할 거란 보장은 없지만 SN 전체가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SEN은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명확히 느껴지지? 대신아 쌤 저 AN이 0으로 수렴하니까 응. 저 AEN-1이랑 AEN 둘 다 0으로 응. 수렴하니까 응. 그냥 저기 안에 있는 거 0으로 수렴하니까 안에 있는 게 0을 향해 가면 수렴하는 거야? 그럼 안 돼요? 돌아버려. 그렇네. 아니에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을 향해 가지만 일반항이 0을 향해 간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 그때 다르다 그랬지. 굉장히 예민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지. 에어컨 꺼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추워요. 다음 이제 보기 1번, 5번이 답인데 판단되는 거 맞아? 보기 1번은 왜 틀려 얘들아? 보기 1번 A, N, B, N이 모두 발산하면 수열이 A, N, B, N 곱한 게 발산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각각의 수열이 발산하더라도 급수는 수렴할 수 있어? 어떤 케이스에 있어? 아주 특이한 케이스 1, 0, 1, 0, 1, 0 이런 식으로 0, 1, 0, 1, 0, 1 교대로 진동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이거 각각은 진동이니까 발산이지. 근데 AN과 BN을 곱한 수열은 항상 0, 0, 0, 0, 0, 0이라는 상수수열이 되는 거 맞냐? 0, 0, 0, 0을 무한히 더해봤자 항상 0이니까 얘는 각각은 발산하지만 급수는 수렴할 수 있는 상황 맞지? 그래 안 그래? 이런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해가 가냐 아이들아? 나 5번보 답인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급수 AN, BN이 발산하면 AN 또는 BN이 발산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급수가 발산할 때 수열의 극한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 발산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딱 틀렸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수렴하는데 곱한 수열은 당연히 발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봐도 되거든. AN이 그냥 어떤 상수수열 1이었다라고 생각해봐. 수렴하고 있지. 맞아? BN도 어떤 상수수열 1이었다라고 생각해보라고. 수렴하고 있잖아. 수열의 극한 수렴하고 있지만 얘네들 곱한 건 뭐하고 있어? 급수는 발산하고 있지. 급수가 수렴하고 발산하는 거랑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고 발산하는 거랑은 아예 그냥 만족해야 되는 조건 자체가 훨씬 더 급수가 까다롭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가 가 아이들아? 얘네 둘 다 1, 1만 돼도 수열은 수렴하고 있잖아. 수열은 수렴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이 곱한 1이란 수열을 무한히 더해 주시면 걔는 무조건 발산하는 거 맞지? 상수수열 중에서 0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무한히 더했을 때 발산하는 거야 얘들아. 0.0001만 무한히 더해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지? 무한계를 더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발례가 존재하니까 여전히 틀렸다라는 겁니다. 다음 2번, 4번은 잘 확인했을 것 같은데? 4번? 시그마 AN분의 1이 수렴하면 시그마 AN이 발산하냐라고 했거든? 시연아,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은 어딜 향해 가야 돼? 0을 향해 가야 돼? AN분의 1이란 수열의 극한이 0을 향해 가. 그럼 AN분의 1이 0을 향해 가면 그 녀석의 역수인 AN은 어딜 향해 가겠냐? AN분의 1이 0을 향해 가면 걔를 분모 문자 뒤집으면 역수잖아, AN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플러스 0인지 마이너스 0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발산할 것이다 라는 거야. 되나요? 그럼 일반항의 극한이 발산하니까 급수는 당연히 뭐 하겠어? 발산하겠지. 그러니까 아까 하원이가 말한 것처럼 여기 내부가 0을 향해 간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할 거란 보장은 안 생기지만 0을 향해 안 가면은 발산하는 건 100%라고. 알았어? 대신아? 예민한 포인트 명제 왔다리 갔다리 그 방향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은 잘 확인해지? 저 이번 아니 다 안 된다고? 미쳐버리겠네. 2번 뭐라고 났어? 급수 AN, BN 곱한 게 1로 수렴하면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1로 수렴하면 BN이 0을 향해 가냐? 이거이면 BN이 0을 향해 가냐? 라고 물어봤는데 여전히 유나야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은 어딜 향해 간다고? 0을 향해 간다고. AN, BN 곱한 게 0을 향해 가. 그 다음 AN은 1을 향해 가는 거 문제에서 줬어. 그지? 수렴 앤드 수렴의 상황이니까 내가 알고 싶은 BN이라는 수열을 얘네들의 조합으로 표현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딱 보니까 얘를 얘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 맞아? AN, BN이랑 곱해진 수열을 AN으로 나눠주면 BN 표현되지. 맞아 아니야? 그럼 AN은 현재 1을 향해 가고 AN, BN은 0을 향해 가니까 1분의 0 수렴분의 수렴이니까 얘 무조건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수렴 단위 기준으로 끊어서 표현해주자 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니들이 제습으로 틀게요. 제습으로. 뭐야 몇 번보다 많았어? 27번까지 받고 28번은 잘 골랐어 얘들아? 28번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지? 질문인 친구 있나? 넘어가도 돼? 그래 안 그래?
맞아? 지금 있으면 얘기해야 돼. 가만히 놔뒀다 방치시키면 안 됩니다. 유형 8번 급수의 활용 문제 잘 풀어왔냐? 아이들아 29, 30, 31, 32 안 되시는 거 있습니까? 풀어드릴 만한 게 있을까? 30번은 잘 풀었냐 얘들아? 30번에 뭐 안 된다고 하는 친구가 없으면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건데 너네 그 이런 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직선이 표현 나와 있으면 무슨 표현이야? 그치? 얘가 x절편 얘가 y절편 절편을 xy 절편을 드러내주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 안 그래? 우변이 1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핵심이야. a, 0, 0, b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30번 문제를 봤을 때 얘들아 우변이 1이다 라는 거 주목이 돼? 2n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의 y 이퀄 1인데 우변이 1이니까 현재 부모 분자에 이 녀석의 역수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얘 같은 경우는 x절편이 2n 플러스 1분의 1이고 y절편이 2n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라고 바로 읽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2n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미안해. 마이너스 1. 바로 읽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럼 절편 알고 있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x절편 찍고 y절편 찍어가지고 그래프 바로 그려버릴 수 있지. 되십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냥 절편 곱해가지고 2분의 1 치시면 바로 식이 나왔을 거야. 이상하게 풀지 말고 맨날 이제 직선만 나오면은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뭐 x 플러스 뭐 이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주어진 형태 그대로 왜 주어졌나 의도 같은 걸 잘 생각하면서 가라고. 수학 문제 보실 때 항상. 알았어? 넘어갑니다. 안 되는 친구는 없다고 하니까 31번도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좌표 찍어서. 그지? 안 되는 친구 없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없지? 32번 보면 돼? 32번은 뭐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현의 길이. 얘들아 원에서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해? 원에서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현의 길이. 그렇지. 피타고라스 누가 말했어? 누가 말했어요? 그래 피타고라스가 나와야 돼. 현의 길이 피타고라스. 그지? 접선의 길이도 피타고라스. 현의 길이도 피타고라스. 그럼 피타고라스는 무슨 삼각형 찾아야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 현이라는 도형이 등장했을 때 현이 만족하는 성질이 뭐야? 원에서 현의 성질이 뭡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중심각에 비례하지 원의 중심에 수선 내렸을 때 2등분 되더라 라는 이야기 맞아?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야? 보통 이제 써먹는 방식은 중심에서 수선 내리는 건 요 방향으로 가는 건 중학교 방식이고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현의 수직 2등분선이 중심을 통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다시 현의 수직 2등분선이 중심을 통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니까 원위의 점하고 이렇게 이어졌을 때 여기 무슨 삼각형 생겨?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시면서 저기서 피타고라스 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이라는 도형이 튀어나오면. 알겠나? 현재 이 문제는 지금 0,0이고 반지름 길이 1짜리인 원을 위쪽으로 n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원이 있었고 원래 0,0이었는데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뭐 이런 데 놓였어 원이. 그래가지고 뭐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이렇게 올렸다라고 생각하자. 괜찮나? 그럼 여기는 좌표가 0이고 여기는 n분의 1이지. 여기는 n분의 1, 여기는 0이란 말이야. 그다음 똑같은 원을 이렇게 쭉 밀었기 때문에 현재 이 원 두 개 자체가 합동인 원일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만나고 있는 교점과 교점이 현재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때 공통연 만들어지는 거 맞지? 인간적인 감각으로 얘네 둘은 지금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선대칭 상황이다라는 건 느껴져? 아이들아? 그럼 얘가 지금 현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이잖아. 공통인 현의 길이 ln이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요렇게 이어졌을 때 생기는 도형이 무슨 도형이겠냐? 빨간색. 마름모 되시겠죠? 한 변의 길이 반지름 1짜리.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디서 구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어디서 구하든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치시면 공통연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마름모였으니까 당연히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2등분 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분의 1이니까 현재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 반틈 길이는 2n분의 1이다 라고 쓰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내가 구하고 싶었던 공통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의 ln이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 괜찮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1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여기서 관계식 얻어낼 수 있죠. 되나 안 되나? 그럼 이변 길이 제곱하면 4분의 1의 ln에 제곱을 해주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뭐야? 1 빼기 4n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양변에 4를 곱해주면 ln의 제곱이 4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까? 맞아 아니야?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ln의 제곱이니까 n제곱 곱하기 ln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근데 ln의 제곱 내가 잘 구해놨으니까 그냥 ln제곱에다가 뭐만 곱해주시면 돼? n제곱만 앞에다가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구하고 싶은 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다가 n제곱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4n제곱 마이너스 1로 깔끔하게 떨어지고 이거분의 1에 급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 맞지? 큰큰 작작 하는 형태 될 것이다 라는 거야. 되십니까? 그럼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보이나? 2분의 1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고 얘네들이 한 칸 차이 난다 라는 거 너무 많이 했던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냥 뭐야 1 빼기 무한대니까 얘 1을 향해 수렴할 곳이 답은 얼마야? 2분의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근데 왜 답이 2지? P분의 Q라고 나왔구나. 얘가 P분의 Q니까 둘이 뭐하라 그랬어?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이해가지?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활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 여기 급수라고 나오긴 했는데 얘도 그냥 수열의 극한 활용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n에 관한 식 세워가지고 원하는 계산을 진행해주자 라는 거고 현의 길이 나오면 피타고라스 친다 라는 게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더라. 응? 중학교 수학을 배웠으니까. 아니 제습인데? 어? 온도가 내려가는 그게 아닌데요? 아니 추우면 옷을 입고 와. 아니 이렇게까지 추울 줄 몰랐어요. 근데 비가 와서 그런가? 이해가 가냐 아이들아? 넘어가도 되지? 다음 유형 9번 등비급수 합 계산하는 것까지 풀어보자 그랬나? 그래 안 그래?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됩니까? 네. 37번. 36번. 무슨 하나씩 채워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등비급수 간략하게 다시 요약해보면 아이들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 요 녀석을 수렴을 보낼 수 있는 범위는 r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놓여있을 때는 수렴값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세이나? 외웠어 안 외웠어? 수렴값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더라 라는 거야. 즉 공비값하고 초항값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등비급수의 합은 항상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지? 초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지만 계산하시면 돼. 누가 안 된다고? 30 몇 번? 5번. 35번은 안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35번 뭐라고 했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4의 n제곱 이런 녀석이 24로 수렴할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분의 1의 급수의 합을 구해줘 라고 했는데 an 등비수열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까? 으씨 알려주잖아. 그지? an 등비수열이니까 이 녀석이 등비수열인데 얘가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거 그냥 수열의 극한이야 얘들아. 24라는 수렴값을 가지려면 분모와 분자에 뭐 비교하는 문제야 이거? 파워 비교하는 문제 맞아? 파워가 맞아 떨어져야만 0이 아닌 수렴값 가질 수 있냐? 맞아 아니야? 그럼 an의 공비가 당연히 뭐가 되겠냐? 4가 되겠지? 그리고 수렴값이 24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24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 이런 형태의 등비수열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래 안 그래? 바로 구해버릴 수 있냐? 구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그럼 구하고 싶은 요 급수는 얘를 역수취하는 거니까 다시 써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 역수취하면은 초항도 역수가 되고 공비도 역수가 되는 요런 수열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네. 되십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초항 얼마라고 읽어야 되더라? 이거 초항 얼마야? 6이야. n에다 1 집어넣을 때가 초항이니까 그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 맞아? 됩니까? 그럼 분모 문자에 4를 곱하면 얼마야? 3분의 4 곱하기 6이 되니까 이거 얼마냐? 2, 4, 8이다 라고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됩니까? 이거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거 지금 한 단원밖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까먹었어요. 이게 나오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야? 아이들아? 다음 36번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함수 fx가 어떻게 제시가 됐냐면 sin x 더하기 1 더하기 sin x 분의 sin x 다음 더하기 1 더하기 sin x의 제곱 분의 sin x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fx의 최대값과 그때 x값, 최소값과 그때 x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앞으로 너네가 뭔가 쭉쭉쭉 더해져 있는데 덧셈이 점점점에서 안 끝나면 얘가 지금 급수다 라고 잘 이해를 해야 돼. 주어진 게 급수야 급수. 그럼 급수를 봤을 때 무슨 급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곱해질 때 뭐가 곱해져 나가고 있어 계속 1 플러스 sin x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계속 곱해져 나가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여기는 이 녀석의 1제곱 여기는 이 녀석의 제곱 맨 처음에 초항이 sin x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거 함부로 막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하시면 안 돼 얘들아. 이 문제는 질문이 안 나왔어도 좀 예민한 포인트라서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아무 때나 계산할 수 있는 거야? 합을?
아무 때나 계산할 수 있나요? 세인아 너 그거 꾸깃꾸깃 하지 말라 그랬어. 수업을 들어. 응?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네.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합 계산 언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공비가 어떤 범위 놓였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여있을 때 괜찮냐? 즉 니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이 공비란 녀석이 실제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여있는지가 궁금하셔야 된다. 이해가 갑니까? 이런 거 체크하면서 문제 푼 친구 있나?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참 그 고무적일 것 같은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맞아?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야? 그럼 그 범위에서 sin x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까? y equal sin x? 맞아 아니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그럼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면 여기 어딘가 있는 6분의 파이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니까 실제로 요 sin x라는 녀석은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1 찍고 있으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sin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에 놓여있지. 되십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한 sin x가 현재 어디에 합성된 구조로 얘를 읽어주면 좋냐면 1 더하기 x분의 1이란 유리함수 안쪽에 sin x라는 함수가 합성된 구조다라고 읽어주시면 돼. 공비 자체를. 이하가 x자리에 sin x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요 유리함수에 현재 sin x가 2분의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니까 이 정의역이 2분의 1부터 1까지 범위를 가졌을 때 이 유리함수의 함수값 범위를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요거 이해가 가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합성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x분의 1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너네? x 이퀄 마이너스 1과 y 이퀄 0에서 점근성 갖는 함수 맞지? 맞아 아니야? 여기 지금 비례상수 양수니까 요렇게 1, 4분면 3, 4분면 범위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2분의 1부터 1까지만 그려줄 거라서 여기 어딘가 2분의 1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 1이 있겠지. 되십니까? 그럼 최종적인 이 함수값이 갖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라고. 이해가 가나? 그럼 2분의 1일 때는 얼마야? 1 더하기 2분의 1의 역수니까 2분의 3의 역수 3분의 2에 찍혀있어? 그 다음 1일 때는 얼마야?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찍혀있지. 대신아 즉 이 함수식이 현재 실제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란 소리야? 2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에 놓이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지. 무슨 소린지 알았어? 요거 이해가 가냐? 이런 예민한 포인트 잘 찝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막 우악스럽게 계산만 할 줄 안다고 나는 여기를 할 줄 알아 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뭐 여튼 얘가 수렴 범위에 결국 놓였다라는 거야. 누가? 공비가 수렴 범위에 놓였으니까 얘를 뭐 할 수 있어? 합을 계산할 수 있어. fx 라는 녀석은 등비급수의 합이고 1 마이너스 공비분해니까 1 플러스 사인 x분의 1이 공비였고 이거 분의 초항은 사인 x로 주어져 있어. 그지? fx 합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사인 x로 곱해줬다 라고 생각하면 1 플러스 사인 x가 현재 얘한테 곱해줬고 얘는 곱해져서 마이너스 1만 남았어. 그 다음 여기는 사인 x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날라가고 사인 x 날라가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야? 따라서 fx가 1 플러스 사인 x로 귀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해가 가요 친구들아? 그냥 안 그냥? 되시죠? 자, fx가 그냥 1 플러스 사인 x야. 별게 아니라. 근데 지금 사인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 아까? 2분의 1부터 1까지였잖아. 사인 x가 2분의 1부터 1까지였고 그럼 여기다가 1 더한 값은 그냥 최소값이 2분의 3, 최대값이 2 이렇게 찍혀있겠죠? 맞아 아니야? 그럼 sin x가 그냥 증가함수니까 사인이 최소를 찍는 지점에서 쟤도 최소를 찍을 거고 사인이 최대를 찍는 지점에서 쟤도 최대를 찍을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럼 1번의 답은 뭐라고 하면 돼? fx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1에다가 1 더하면 2가 되시고 그때의 x값은 2분의 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2분의 파일 때 최대값 2를 찍고 있고요. 그다음 2번 문제는 fx의 최소값과 그때 x값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언제 최소를 가죠?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 최소값이고 그때 x값은 6분의 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가 가냐? 자, 이건 답 구하는 것보다도 얘들아 그냥 이렇게 막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 알았어? 특히 이렇게 공비가 함수 구조로 주어진 상황에서 등비급수 구조로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공비가 수렴 범위에 놓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기초 계산 문제 지금 개념단에서 푸는 거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야. 얘를 확인하지 않고 막 합을 계산하시면 안 돼. 발생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등장하기 때문에. 알았냐? 알았냐? 몰랐냐? 아이들아. 듣고 있어 내 얘기? 아무도 안 듣고 있는 느낌이 들지? 듣고 있습니다. 37번.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방정식 x의 n제곱은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a, n이라고 보셨고요.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an의 값을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실 사항이 n은 2부터 얘들아. n은 2부터. 2부터 주의. 2부터입니다. 2부터? 1부터가 아니라. 뭐 여튼 그러한데 너네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지 느껴져? xn제곱은 어떤 숫자가 갖는 이 실근의 개수 x의 n제곱이 어떤 숫자다 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x의 개수 어디서 세던 거야? 이거 어디서 보는 거야? 중2. 아이 무슨 소리야. 무슨 과목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수학. 뭐? 어? 수학 뭐? 아 과목이. 어? 이거 수원에서 나오던 거 맞아? 네. 수원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맞냐?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요 개념 쓰이는 문제 맞아? 그래 안 그래? 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양수인 경우, 아니 그러니까 n이 일단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로 나눠야 되지. 요거. 요 개념 기억하고 있어? 짝수 거듭제곱근은 여기 숫자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가 중요했었어. 그래 안 그래? 즉 네모 안에 들어오는 숫자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항상 몇 개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2개 나오지. 맞아 아니야? 이거 그냥 루트랑 똑같아. 만약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0이었으면 반드시 0 하나만 나오고요. 음수 나오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음수의 짝수 거듭제곱근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더라 라는 거고 실수인 것의 개수가 빵개 나오더라 라는 내용이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홀수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사실 여기 양수 들어오든 0 들어오든 음수 들어오든 항상 몇 개야? 항상 한 개지. 맞아 아니야? 이거 그래프로 연동해서 생각했던 거 기억해 얘들아? xn제곱 그래프 짝수일 때 그려주면 이렇게 생기잖아. xn제곱 y 콜 네모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양수일 땐 이렇게 2개, 0일 땐 이렇게 1개, 음수일 땐 이렇게 안 만나니까 지금 2개, 1개, 빵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얘들아? 수학 1이야. 다음 홀수일 땐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xn제곱 이렇게 가다가 3차 함수처럼 스르륵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랬을 땐 양수를 긋나 0을 긋나 음수를 긋나 항상 교점이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항상 하나더라 라는 이야기였어. 그래 안 그래? 어? 얘는 미적분이 아니잖아. 수학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들어와 있는 요 숫자가 얘들아 지수식이거든? 내가 여기다 상식 하나 쓰고 갈게. 기본 태도 미적분을 할 때. 지수식은 항상 네모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두 글자. 공비. 아니 지수식 a의 x제곱 이런 꼴의 지수식 항상 뭐야? 결과가? 양수 맞아? 항상 양수냐? 지수함수의 치역 항상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떤 수를 몇 제곱 했을 때 이 녀석이 음수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떠올려봐 아이들아. 근데 A가 응? A가 없을 수도 있어. 5. 아예 마이너스 3이구나 공비가. 그지? 5.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야겠네. 그지? 열받지만. 그니까 내가 말한 이 지수식은 a의 x제곱 요런 꼴이거든? 요런 꼴. 얘 지수함수라고 불리기 위해서 항상 지수가 양수여야 돼. 그지? 지수함수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이 지수가 항상 양수여야 돼. 그래 양수의 거듭제곱꼴은 항상 양수지. 맞아요 아니요? 근데 만약에 음수로 들어오면 사실 여기에 모든 실수 지수가 들어올 수 없어서 수열에서는 그냥 하나씩 바라본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뭐 여기랑 상관없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뒤에 가면 아주 필요해지는 말이니까 그냥 한 김에 적어놓고 갑니다. 알았지? 그래도 되지? 뭐 여튼 그러한데 얘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다르게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xn제곱 이퀄 양수다 라는 숫자가 항상 나와? 아니지. 짝수의 빼기 1제곱이니까 음수가 나오시네. 그지? 그 다음 xn제곱 이퀄 n이 홀수였을 때 홀수에서 1 뺐으니까 양수가 되시면서 요거 플러스 요런 식이 되시네요. 되십니까? 맞아요 아니야? 그럼 얘는 짝수 거듭제곱근인데 음수의 짝수 거듭제곱근이니까 항상 빵개가 나오고 얘는 홀수 거듭제곱근이니까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항상 한 개 나오더라 라는 결론입니다. 괜찮습니까? 이해가 가냐? 그럼 그 개수를 an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an이란 수열 자체가 0 또는 1인데 0은 n이 짝수일 때 그러하고 1은 n이 홀수일 때 그러한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되십니까? 맞아? 010101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an이다 라고 썼으니까 요거 한번 풀어서 써보면 n이 2부터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
그럼 2의 제곱분의 A2니까 짝수일 땐 항상 얼마야? 0이잖아. 그지? 2의 세제곱분의 A3이니까 홀수일 땐 항상 1 이런 식이야. 0, 1, 0, 1 반복적으로 등장할 거야. 그럼 2의 4제곱분의 0, 2의 5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6제곱분의 0 더하기 2의 7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설명을 위해 쓰긴 했지만 0, 0, 0은 다 지워지는 거 맞지? 맞습니까? 그럼 결국 얘네들만 따로따로 더해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래요, 그래. 즉 등비수열의 일부분만 더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건너뛸 때 공비 얼마라고 읽어야 돼? 4분의 1로 읽어야 돼? 그럼 따라서 합은 얼마로 계산하면 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은 얼마야? 8분의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이해가 가? 분모 문자에 8을 곱하면 얼마야? 8 빼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6분의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넘어가도 돼? 요거 수학 1이지 수학 1.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나 아직 질문 못했다. 손.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네요. 응? 응. 아, 근데 등비급수는 안 냈어. 등비급수는 안 냈고 그 전에 급수 그냥 기본 성질까지. 등비수열의 극한부터 나옵니다. 지난번에 시험 안 봤으니까. 급수의 활용까지. 응. 등비급수 전까지. 질문 못한 거 없지? 시험 봐도 돼 얘들아? 56페이지 아이들아.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기 때문에 거의 필수형을 보고 갈 건데 좀 문제풀이 요령 아이디어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상황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등비급수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에 n-1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한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공비값과 초항값만 알아내면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야. 다시 공비랑 초항 두 개만 얻어내면은 계산이 가능한데 아무 때나 계산 가능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요. 그래 공비가 반드시 어디와 어디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 다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등비 수열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수렴 조건을 찾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고 요거는 그냥 뻔히 알고 있어. 우리가 개념 유도할 때부터 말씀드렸고 공비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냐? 그래 안 그래? 다만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 주의할 사항 초항이 0이 되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초항에 미지수 있는 경우 그래 안 그래? 그거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56페이지 누구야? 필수형 4번이야. 바로 나왔어.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범위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공비 얼마라고 읽어야 돼? 아이들아 공비 뭐야? 마이너스 x라고 읽어주면 되냐? 그래 안 그래? 그럼 현재 마이너스 x라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인다 라는 부등식 작성하면 바로 답 나오는 거 맞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봤자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일 거야. 그래서 주의하실 사항은 등비 수열의 극한하고 비교했을 때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해야 돼. 나중에 결국에는 다 모든 단원 문제들이 섞여있는 상황이 등장할 거라서 걔네들의 차이점을 비교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등비 급수에서는 등호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1에 2분의 x 플러스 1에 n-1제곱이 수렴할 수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초항 부분에 누가 왔어? 미지수가 왔으니까 x가 뭐 되는 케이스 고려해야 돼 특이하게? x가 뭐가 되는 케이스 고려해야 돼? 1이 되는 케이스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하시거나 또는 여전히 공비로 들어와 있는 누구?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놓이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 놓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럼 요 부등식 열심히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2부터 x 플러스 1이 2까지고 1 빼주시면 마이너스 3부터 x가 1까지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다가 누구까지 추가를 해줘야 돼? x 이퀄 1까지 수렴 범위에 놓이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긴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니들 손으로 지금 4-1번 두 문제 풀어봅니다. 범위 작성해봐. 4-1번. 답 나오지? 두 번째 거 부등식만 잘 풀면 되죠? 그래 안 그래? 4-1번 답 마이너스 2부터 x가 10까지다 라고 쓰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 x 이퀄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다 쓰셔야 돼. 알았나? 풀마 2까지 다 포함돼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 그냥 부등식만 풀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실 등비급수는 계산이 메인이거든. 계산 문제다라는 거고 결국은 등비급수는 이
공비값과 초항값 두 개만 알아내면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얻어내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다시 주어진 급수 안쪽에 들어있는 수열이 등비 수열 형태면 어떤 형태든 간에 공비값과 초항값만 알아내면은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좀 헷갈리게 표현이 돼 있을 땐 일반항 꼴로 나타내면은 엄밀하게 이제 초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지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등비 수열이 일반항이다 라고 하면 a 곱하기 r의 n마 1제곱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지 않는 애들은 이런 형태로 좀 정돈을 시켜주시면은 초항과 공비가 누군지를 조금 명확하게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고, 내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 얘들아. 공비 읽는 법. 2n제곱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공비 얼마라고 읽어야 돼? 4라고 읽어야 돼? 그지? n의 개수 얼마라고 놓고 읽어주셔야 됩니까? 1로 놓고 읽어줘야 돼. n의 개수를 1로 놓은 상태에서 읽어주셔야 제대로 공비가 읽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일반항 꼴로 나타낸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좀 보면서 갈 건데, 필수형 보기 전에 밑에 유형 연습 얘들아 그 다음 페이지에 5-1번 먼저 보고 갈게. 5-1번 등비 수열이라고 대놓고 알려줬고 A1이 3이고 A2가 1이다 라고 줬거든. 구하고 싶은 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an 플러스 1의 급수의 합을 계산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럼 등비 수열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첫 번째가 3이고 두 번째가 1이면 이렇게 넘어갈 때 공비 얼마인 거야? 3분의 1인가요? 그럼 초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an 일반항 꼴로 나타낼 수 있냐? 나타낼 수 있지? 3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 것 같아.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얘를 이제 3을 하나 곱해 n-2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게 일반항 꼴이라고.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괜찮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등장하는 수열이 하나 더 있거든? an 플러스 2. 그럼 an 플러스 1이란 녀석은 지금 여기 n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n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다 라고 써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네 둘이 그냥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잖아. 그럼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얘랑 얘랑 곱해지고 얘랑 얘랑 곱해질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얘는 지금 일반항 꼴이 아니지. 일반항 꼴로 고쳐주려면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냐? 여기 3분의 1 하나 뜯어내면 1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 그래 안 그래? 익숙하겠냐? 이걸 이렇게 읽어줘도 되거든? 이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봐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a2지. 다시 n에다 1 집어넣으면 2수열, 뭐 헷갈리면 bn 이렇게 따로 이론 붙여줘도 돼. 이 b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a2야. 이해가? 즉 한 칸씩 밀려있는 수열입니다. an으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항 b1이 현재 a2의 역할을 하고 b2가 a3의 역할을 하는 이런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A1, AN의 요 두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이 되더라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거든. 뭔 소린지 알았어? 되나 안 되나? 그럼 이 등비수열과 이 등비수열을 곱해주면은 초항이 3인 거, 초항이 1인 걸 곱했으니까 초항이 얼마가 되겠냐? 초항이 3인 등비수열하고 초항이 1인 등비수열 곱했어. 초항 얼마 되겠어? 3이 되겠지? 그 다음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랑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곱했어. 공비 얼마가 되겠어? 9분의 1이 되시겠죠? 곱하기 9분의 1에 n-1제곱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녀석의 등비급수의 합은 초항이 3이고 공비가 9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되나요? 안 되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저럴 때는 그냥 n-1이니까 네. n-1에서 마이너스를 빼서 응. 그 3 곱하기 9 한 다음에 그 27 곱하기 9분의 1에 n제곱한 다음에 아니구나. 뭐 무슨 소리지? 극한이 아니구나. 무슨 소리죠? 극한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일반은 그냥 계산으로 해결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야. 지금 계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알았냐 아이들아?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얘들아, AN이 등비수열이지. AN 플러스 1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이거 상식인데 등비와 등비를 곱한 수열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그리고 각각의 초항을 곱한 게 곱한 수열의 초항이 되고 각각의 공비를 곱한 게 곱한 수열의 공비 되는 거 맞냐? 전부 다 수학 1 기본기다 라는 거고, 요거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 알았지? 오리지널 등비수열만 나온 상태에서 합 계산하세요 라고만 하면 너무 쉬워서 다 풀어버리니까 AN이 오리지널 등비였을 때 얘를 이용해서 보는 상황이고, 얘가 편의상 지금 초항 A, 공비가 R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놓을게. 괜찮아? 그럼 AN이 등비수열이었을 때 얘들아, AN을 제곱한 수열 생각해봅시다. AN의 제곱. 이거 등비수열이야? AN을 제곱한 수열? 등비수열이지? 등비와 등비를 곱한 거 아니야? AN 곱하기 AN이니까 얘도 무슨 수열이야? 얘도 등비수열이야. 얘도
등비입니다. 그럼 초항이 얼마 되겠냐 얘는? 초항이 A 제곱되겠지. 공비는 뭐 되겠어? R에 제곱될 것이다 라는 거 인정이 돼? 인정이 되냐? 잘 모르겠으면 하나씩 나열해봐 얘들아. 등비수열 A1, A2, A3, A4, A5, A6 이런 식으로 나열했을 때 초항이 A고 등비수열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 맞지? R씩 곱해져 나가는 거 맞지? 그럼 AN을 제곱한 수열 생각해보면 얘도 제곱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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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잖아.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그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뛸 때 지금 공비가 제곱이 된다라는 거 바로 느껴지지? 되시나? 아니면 일반항 꼴로 나타냈을 때 이 일반항을 제곱했으니까 지수가 2배가 되시면서 아래 제곱이 공비가 됐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되십니까? 이거 수학 1이야 얘들아.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AN의 세제곱도 뭐겠냐? AN의 세제곱. 얘도 무슨 수열일 것 같아? 등비 수열일 것 같아? 초항 얼마 되겠냐? A 세제곱. 공비는 뭐 되겠어? R의 세제곱 되겠지? 초항 공비 둘 다 세제곱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몇 제곱을 하든 간에 똑같은 관계에 놓이겠죠?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 얘들아. A의 2n은 어때? A의 2n? A의 2n이 의미하는 게 뭐야? 첫 번째 항이 누구야? 첫 번째 항 A2, 두 번째 항이 A4. 즉 AN을 쭈르륵 나열했을 때 즉 AN의 짝수 번째만 일부분만 가져와서 만든 새로운 등비수열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즉 등간격식, 등비수열이 나열되어 있는데 등비수열에서 등간격식 두 칸 간격으로 끊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야. 그래 안 그래? AN은 짝수 번째 항만 가져와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지. 그럼 얘도 무슨 수열이겠냐? 얘도 당연히 등비수열일 거야. 등비수열의 일부분 등간격으로 끊어서 가져왔으니까. 초항 뭐라고 해야 돼? 그치, 초항은 AR이라고 쓰셔야 돼. 그지? A에서 공비가 하나 곱해진 거. 그 다음 공비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여전히 R에 제곱될 것이다 라는 거 느껴져? 두 칸씩 건너뛰었기 때문에. 되나 안 되나? 지금 내가 A2n이라고 썼지만 A의 2n-1을 물어봐도 비슷한 상황 펼쳐질까요? 그래 안 그래? 초항만 뭘로 달라지겠냐? A로 달라지겠지. 얘는 첫 번째부터 가져오는 거니까 초항이 그대로고 공비 똑같이 두 칸씩 건너뛰었을 테니까 R에 제곱되는 녀석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당연한 얘기하는 거 같지? 되십니까? 이해가 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어져 만들어진 녀석들도 등비수열을 오리지널 소스로 해서 얘를 이용해서 뭐 적당히 계산된 녀석들을 물어볼 수 있고, 내가 지금 가장 간단하고 제일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계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그 문제에서 주어질 수 있으니까 니들이 충분히 그때그때 이렇게 생각해서 유도해낼 수 있다. 어떤 상황이지? 초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필수형 풀어볼게요. 5번 문제야.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AN이 A3이 6이다 라고 줬고, A 얼마야? 6이 4분의 3이야?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 요거의 합을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지? 맞아 아니야 친구들아? 그럼 지금 봤을 때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요렇게 넘어갈 때 A3에서 A6으로 갔으니까 공비 몇 개 곱해지는 거야? 3개 곱해지는 거지. 아래 세제곱이 곱해지는 거고 6에서 4분의 3이 됐으니까 얼마가 곱해진 거야? 24분의 3이니까 8분의 1이 곱해진 거지. 맞습니까? 그럼 공비의 세제곱이 8분의 1이면 공비가 얼마란 뜻이야? 2분의 1이란 뜻이고, 그럼 A3이 6이니까 A1은 얼마 되겠냐? 2분의 1 두 개 곱해진 결과가 6이니까 24가 되겠지.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은 초항이 24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초항이 24고 공비가 2분의 1이다 라는 거야. 그럼 등장하고 있는 이 녀석은 AN이 아니라 AN의 제곱이거든? 그럼 AN의 제곱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로 등비수열 따른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얘는 초항 뭐라고 계산해야 돼? 초항 뭐가 되겠냐? 원래 초항이 얼마였어? 24였으니까 걔를 제곱한 수열을 초항 뭐라고 하면 돼? 24에 제곱이라고 하면 되잖아. 공비는 얼마라고 하면 돼? 원래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 맞아? 되나 안 되나? 그럼 등비급수의 합은 내가 초항과 공비만 알면 계산 가능하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부모 문자에 4를 곱하면 4 빼기 3이니까 3분의 24 곱하기 4가 되시면서 이 숫자 왜 이렇게 크냐? 3, 8에 24 8, 4, 32, 8, 2, 16 얼마야? 8, 4, 32, 8, 2, 192 곱하기 4니까 768 나온대. 그지? 계산하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야? AN의 제곱을 봤을 때 보자마자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캐치해주자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비슷한 문제가 5-2번에 있는데 5-2번은 얘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 A에 2n-1이라는 녀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홀수 번째만 가져온 거. 그러더라도 여전히 걔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맞아 아니야? 5-2번 지금 풀어봅니다. 일반항 꼴로 나타내시면 편안히 볼 수 있어. 답이 졸라 이상하게 나오네. 40분에 343 이렇게 나오거든? 어? 더하면 383 나와? 계산되지? 순식간이야. 공비 7분의 3이다 라고 못 읽는 친구 없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주어질 수 있거든? 예쁘장하게 안 된 친구 있어 아직? 봐도 돼? 이어서? 어?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금방 할 수 있지. 다만 이제 예쁘장하게 모든 게 그 순서대로 모든 쫘라라락 예쁘게 등비 수열을 이루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문제에서 정의해주는 등비 수열 자체가 뭔가 건너뛰면서 등비를 이루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런 상황이야. 뭐 A 더하기 B 더하기 AR 더하기 B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BR 제곱 이런 식으로 써있는 상황 생각해봐. 당연히 니들이 이렇게 둘 묶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드냐?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 항이 묶여서 등비를 이루는 경우야. 다시 여러 개의 항들이 내가 지금 2개만 묶었지만 이게 뭐 문제에 따라서 3개까지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묶이면서 지금 등비를 이루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 원래 수열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몇 칸씩 건너뛰는 거냐면 2칸씩 건너뛰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 괜찮냐?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갈 때 뭔가가 곱해지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2칸씩 건너뛰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이제 유제 5-3번 걔를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7의 n-1제곱을 8로 나눈 나머지를 문제에서 an이라고 설정했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6의 n제곱분의 an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기지? 그럼 지금 이런 거 구하려면 여전히 고1 수학 기본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바로 보시려면 지금 7이란 숫자를 내가 x라고 놓으시면 x의 n-1제곱을 뭘로 나눈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거랑 똑같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끝나?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되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1의 n-1제곱일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보시면 n이 홀수일 땐 나머지가 현재 마이너스 1 나오고 n이 짝수일 땐 플러스 1 나오거든? 근데 실제 숫자로 나눈 나머지 버전으로 바꿔주면 얘들아 8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나왔다는 뜻은 실제로 얼마 나왔다는 뜻이야? 나머지가 N이 홀수는 뭐 반대로 썼네. n이 홀수일 때 거지? 짝수일 때 거고. 그러니까 뭐야? 8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응? 8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나왔다는 건 실제 나머지 얼마 나온다는 소리야? 어? 8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면 7 나온다는 소리 맞아? 그래 안 그래? 나머지들끼리는 기본적으로 기본 속성이 뭐야? 이 나누는 수로 계속 더해 나가도 똑같은 숫자 맞아? 그래 안 그래? 그건 알고 있는 거 맞지? 이거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 실제 나머지로. 난 플러스 1은 그대로 플러스 1 가져오시면 돼. 자연수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an이란 수열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홀수 번째는 1 나오고 짝수 번째는 7 나오는 n이 홀수일 때는 1 나오고 n이 짝수일 때는 7 나오는 이런 수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도출해내는 것까지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미적분이 아니라 그래 안 그래? 그럼 구하고 싶었던 이 수열을 구해줘 라고 했는데 an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진동하는 녀석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한 방에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한번 쭉 써보시라고. n이 1부터니까 6분의 a1이지. a1이면 홀수니까 1이야. 그지? n이 2일 땐 6의 제곱분의 a2니까 짝수 번째는 7이야. 다음 a3은 6의 세제곱분의 다시 1이 되고 6의 4제곱분의 7 더하기 6의 5제곱분의 1 더하기 6의 6제곱분의 7 이런 구조 따라가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이렇게 갈 때 6분의 1이 곱해지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끊어줘야 돼? 2개, 2개, 2개 이렇게 끊어주셔야 된다고. 되십니까? 이해가 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개를 한 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건너뛸 때 얼마가 곱해지는 거야? 36분의 1이 곱해지는 거지.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얘도 6제곱이 이렇게 건너뛰어졌고 지금 똑같은 숫자가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 이해가 갑니까? 여기도 똑같이 똑같은 숫자가. 그래서 얘네 둘을 한 몸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니면 얘 따로 홀수 번째만 따로 모으고 짝수 번째만 따로 모아서 등비수 급수를 2번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저렇게 뭔가 그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등비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상황이 많으니까 익숙해지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계산 가능한 문제 되는 거 맞지? 이거 답은 니들이 집에 가서 계산해 옵니다. 다시 생각해서. 내가 풀어주는 거 그냥 답만 계산해서 답 나왔다고 신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 보면 살탈 털리는 거 아닙니까? 본인 손으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서 납득을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셔야 돼. 알았지? 힌트만 주고 넘어갑니다. 이 여튼 정도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가 친구들아. 한 장 넘겨. 슬프다. 여기서 뭐 내용이 달라지진 않고요. 필수형 6번은 거꾸로 합이 주어진 경우거든. 합이 주어진 경우야. 그래서 문제에서 아까 필수형 5번은 그냥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으니까 초항도 설정하고 공비도 설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걸 문제에서 안 알려주면 당연히 미지수로 잡으시면 돼. 모르면 미지수로 설정하자라는 기본적인 마인드야. 그래서 필수형 6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했어. A1이 2라고만 알려줬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이 현재 2분의 9다 라고 an의 제곱이라는 급수의 합을 알려줬지.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럼 지금 우리가 공비를 알아 몰라? 공비 알아 몰라? 얼만지? 알아 몰라? 공비 얼마인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으니까 뭘로 설정하면 돼? 미지수로 설정하시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항은 2라고 줬으니까 공비만 R이라고 설정해주자 라는 거야. 괜찮냐? 그럼 방금 열심히 말씀드렸듯이 AN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초항이 뭐가 되겠냐? AN의 초항이 2니까 AN의 제곱의 초항은 4다라고 쓰시면 되고 공비는 뭐라고 쓰면 돼? R에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수렴 범위에 잘 놓이니까 2분의 9라고 합이 계산돼요. 저 나왔겠지? 1- 공비분의 초항 4다라고 하면 2분의 9가 나오시면서 여기서 미지수 R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으시죠? 단 공비는 양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방정식만 열심히 풀어주시면 아마 R값이 3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겠지? 그럼 R이 3분의 1 있는 걸 내가 얻어낸 시점부터는 다시 그냥 계산 문제 되는 거 맞지? 구하고 싶은 건 AN의 급수의 합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오리지널 AN이면 그냥 1- 공비분의 초항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부모 문자에 3 곱하면 3 빼기 1분의 3이 6이 되니까 2분의 3, 2분의 6 하시면 답은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밑에 6-1번 보면 루트를 씌운 수열도 등장하고 있는데 얘들아 잘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공비를 알려주면 쓰면 되지만 안 알려주면 미지수로 설정해서 계산하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거의 밑에 있는 문제들 니들이 미지수 설정만 하면 쭉 다 풀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고 니들이 집에서 풀어오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되지? 그래도 돼. 그래도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똑같은 내용이야. 응? 합을 먼저 알려줬느냐 아니면 내가 그 수열에서 합을 계산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잠깐 한 페이지 전으로 넘겨봐 얘들아.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등비급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상황 첫 번째 수렴 조건 문제, 두 번째는 방금까지 계속 봤던 계산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했지. 맞아? 그거의 세 번째를 볼 건데 이거 이미 앞에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새로운 등비급수의 수렴성 판단이야. 무슨 내용이었냐면 급수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수렴한다 라고 알려준 상태에서 얘를 알려줬다 라는 말은 r의 범위가 -1부터 1까지다 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아니야? 그랬을 때 새로운 급수 또 다른 등비수열의 극한이 급수가 수렴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보통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식 자체가 R에 관한 어떤 함수식이다 라고 요런 구조다 라고 이해하자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R의 범위가 요렇게 설정됐을 때 결국 y FR이라는 요 함수의 치역의 범위를 조사해서 그 치역의 범위가 여전히 -1과 1 사이에 놓이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라 그랬지. 얘가 -1과 1 사이에 놓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해당되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 그 전 페이지에 있던 4-3번이거든? 유형연습? 아이들아 새로운 등비수열의 수렴성 판단하는 문제. 근데 56페이지 4-3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차식이라서 굳이 이렇게 함수 범위로 함수 구조로 보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바로 우리가 범위 작성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렴 범위에 놓이는지 안 놓이는지 니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긴 한데 4다의 3번 정도는 나중에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면 요 안쪽에 막 3차 함수도 들어올 수 있고 별의별 이상한 함수가 다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논리구조는 이해가 가? 이거 등비 수열을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등비 급수 버전으로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야. 4다의 3번 지금 판단해 봅니다. 요거 답 내봐 지금. 누군지. 원래 이제 어떤 느낌으로 갈 수 있다고? 방금처럼 똑같은 상황 니은 보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4분의 r 플러스 1을 어떤 r에 관한 함수 이런 형태로 읽어줄 수가 있다고. 이해가 가나? 즉 이 제한된 정의역 범위에서 이 함수 값의 치역 범위를 조사한다라는 느낌으로도 갈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지금 얘는 1차식이라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뭐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 이런 게 등장할 수도 있고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런 거 싹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나? 등비 수열에서 했던 이야기야. 네.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네네, 다 참입니다. 4다의 3번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답이지. 반대로. 셋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와. 좀 신박하게 푸시네요. 아니 이게 훨씬 편하지 않나? 풀이 보고 뭐지? 난 네가 말하는 게 뭐지 싶은데. 원래는 한 페이지 더 나가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시간 관계상 58페이지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개념 블랙라벨은 58페이지까지. 유형 연습 꼭 풀어 얘들아. 이거 대충 안 풀고 넘어가는 하원이 같은 애들. 유형 연습 빼먹지 말고. 풀어오시고. 쌤비는 얼마 못 내겠다. 시험을 이렇게 못 볼 줄 몰랐어. 그 중간에 SN 빼기 SN-1이 AN이다. 이거 이용해서 그 등비수열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껴있거든요. 쌤비에는. 이거 뭔지 알지 얘들아? 모르는 친구 없을 것 같아. 그래서 30페이지 56번까지 풀겠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고 재시험자들은 꼭 그 시험지 다시 풀어보시고 월요일날 일찍 옵니다. 고생하셨어요.